안녕하세요. 차 한 잔과 함께 떠나는 한시 여행입니다. 지난 화에서는 텅 빈 산속, 사람은 보이지 않는데 말소리만 울려 퍼지던 녹채의 풍경을 함께 걸었죠.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예요. 17살 소년의 향수가 왜 1300년째 명절마다 소환될까요? 오늘도 차 한 잔 곁에 두고 천천히 걸어보시죠. 채널 구독과 좋아요 미리 눌러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좋은 질문입니다. 오늘 만날 시는 아주 짧아요. 딱 28자예요. 그런데 그 28자 안에 명절만 되면 사람들이 저절로 떠올리는 한 구절이 들어 있습니다. 설마 그 유명한 명절마다 흔히 인용되는 그 구절인가요? 맞습니다. 다만 오늘은 그 구절이 왜 그렇게 오래 살아남았는지, 그 안에 숨은 시선의 반전까지 함께 보시죠. 왕유는 15살에 홀로 고향을 떠나 장안으로 올라갑니다. 지금의 산서성 포주 사람인데 포주가 화산의 동쪽에 있다고 해서 훗날 이 시 제목에 산동 형제라는 말이 붙습니다. 15살에 혼자 상경이라니, 지금으로 치면 고등학생이 혼자 유학 간 셈이네요. 그렇죠. 게다가 이 소녀는 비파 연주에도 능하고 글솜씨도 뛰어나서 장안의 왕공 귀족들 사이에서 금세 인기를 얻습니다. 훗날에는 장원급제까지 합니다. 그럼 완전히 성공한 상경 이야기네요. 외로울 틈이 없었겠어요. 여기서 흔히들 오해합니다. 화려한 자리일수록 그 자리가 자기 자리가 아니라는 감각은 오히려 더 선명해집니다. 이 시는 그 성공의 한복판, 명절 하루에 쓴 시예요. 원제 아래에 왕유 자신이 직접 적어둔 말이 있습니다. 그때 나이 17. 17. 성공가도를 달리던 그 나이예요. 네, 그러니까 이 시는 실패한 사람의 넋두리가 아니라 잘 나가는 사람의 마음 한구석에서 나온 시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럼 원문부터 들어보시죠. 제목은 9월 9일 옥산동 형제, 9월 9일에 산동의 형제들을 생각하며 입니다. 독재이향, 위이객, 매봉가절, 배사친, 요지 형제, 등고처, 편삽수유, 소일인. 홀로 낯선 타향에서 나그네 되어 명절을 맞을 때마다 곱절로 부모 형제가 그리워지네. 멀리서도 알겠네. 형제들이 높은 곳에 올라 수유가지를 두루 꽂을 때 한 사람이 모자란다는 것을. 그런데 수유가 정확히 뭔가요? 그냥 예쁜 꽃 한 송이 꽂았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수유는 향이 아주 강렬한 열매예요. 장식이 아니라 부적에 가깝습니다. 중양절, 그러니까 음력 9월 9일에 수유 열매를 붉은 주머니에 담아 팔에 매달거나 머리에 꽂고 높은 곳에 오르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나쁜 기운을 몰아내고 초겨울의 한기를 막는다는 뜻이었죠. 단순한 명절 장식이 아니라 액막이었군요.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전해지는 이야기도 있어요. 남조 양나라의 오균이 쓴 속죄해기라는 책에 실려 있는데 동환시대 환경이라는 사람이 스승에게서 9월 9일에 집안에 큰 재앙이 닥친다는 경고를 듣습니다. 스승은 붉은 주머니에 수유를 담아 팔에 메고 높은 곳에 올라 국화수를 마시라고 일러줍니다. 환경이 가족과 함께 그대로 따랐고 저녁에 돌아와 보니 집에 남아있던 가축들이 모두 죽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로 중양절에 높은 곳에 오르고 수유를 몸에 지니는 풍습이 대대로 이어졌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팔에 수유를 매달고 산에 오르는 장면 자체가 이미 재앙을 피하고 서로를 지키려는 몸짓이었네요. 맞습니다. 왕유가 시를 쓴 당나라 때는 이 풍습이 이미 아주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 한 명 한 명이 수유를 나눠 꽂는 장면이 시를 읽는 사람 누구에게나 눈에 선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지키는 자리에 자기 한 사람만 빠져 있다는 사실이 왕유에게는 더 사무쳤을 겁니다. 앞 두 구절은 아주 단순한 진술이에요. 낯선 곳, 나그네, 명절, 그리움. 특별한 기교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단순함이 오히려 힘이 셉니다. 누구나 겪어본 감정을 누구나 쓸 법한 말로 정확하게 눌러 담았거든요. 그런데 이건 그냥 명절에 집 생각났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대단한 시적 기교랄 게 있나 싶은데요. 바로 그 지점에서 셋째 구절이 뒤집습니다. 멀리서도 알겠네 라고 시작하죠. 여기서 시선이 통째로 돌아갑니다. 지금까지는 타양에 있는 화자가 고향을 그리워하는 시선이었는데 셋째 구절부터는 반대로 고향의 형제들이 높은 곳에 올라 수유가지를 꽂는 장면, 그리고 그 형제들 가운데 한 자리가 비어 있다는 사상을 상상합니다. 아, 그러니까 내가 형을 그리워한다가 아니라 형이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없다는 쪽으로 시선이 넘어가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리움의 방향이 뒤집히는 순간 그리움은 훨씬 더 사무치게 다가옵니다. 자기 슬픔을 직접 말하는 대신 자신이 없는 그 자리의 빈틈을 형제들의 눈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것이 이 시가 1300년을 살아남은 이유입니다. 감정을 직접 토로하지 않고 장면 하나로 옮겨 보여주는 방식. 훗날 왕유가 완성하는 시중유화. 시 속에 그림이 있다는 그 화법에 아주 이른 싹이 여기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17살 소년의 향수가 왜 1300년째 명절마다 소환되는지 알겠어요. 누구나 겪는 그리움을 시선 하나 돌려서 완전히 새로운 장면으로 만들었기 때문이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몇 해 뒤 그는 장안을 떠나 아주 낯선 곳으로 파견됩니다. 사방이 모래뿐인 변방, 사람의 그림자조차 드문 그 길 위에서 그는 인생 최고의 명구 가운데 하나를 씁니다. 궁금한데요. 다음 화에서 만날 수 있는 거죠? 네, 다음 화에서 뵙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화에서 또 뵙겠습니다. 9月9日，忆山东兄弟，独在异乡为异客。每逢佳节倍思亲，遥知兄弟登高处，遍插茱萸少一人。